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5명이 발생해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요양시설 등에 대한 진단검사에서 확진자 22명을 조기 발견했다며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전담하는 미래자동차과가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신설됩니다. 미래자동차과는 앞으로 미래차 분야의 기술 개발과 보급, 인프라 조성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책임자는 민간 전문가가 맡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투표는 만 하루 동안 미국 50개 주에서 진행되는데 기록적인 투표율이 예상됩니다.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에 따라 내일 오후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각국에서 강력한 방역조치 재도입에 따른 시위가 계속되는 등 국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방역규칙 준수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호소했고, 영국 존슨 총리도 강력한 대응 없이는 재앙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5명으로 이틀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13,209건으로 평소와 비슷하지만 감소세를 이어간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6,807명, 사망자는 4명 늘어난 47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만 46명으로 수도권에서 환자 대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21명, 경기 15명 등 수도권에서 36명이 확진됐고 충남 6명, 광주 2명, 강원과 충북에서 각각 1명씩 감염됐습니다. 위 중증 환자는 3명 늘어 누적 52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115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24,510명에 달합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9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단계를 5개로 더 쪼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놓았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늘어나는 대신 영업 중단 조치는 줄어듭니다. 자영업자들도 시민들도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쇼핑하는 사람들. 그동안 백화점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분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손님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제는 마스크 착용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그냥 집 나갈 때 뭐 핸드폰 챙기듯이 마스크 챙기고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별로 다른 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포함된 약국. 가끔 마스크를 벗고 약을 먹곤 하는 환자들에게 무어라 말하기 어려웠던 약사들 역시 새로운 지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이었는데 이런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더 보호받게 돼서 이 제도를 저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는 사람 간 접촉이 많은 9가지 중점 관리 시설에 포함돼 방역 수칙은 더 깐깐하게 지켜야 하지만 영업 중단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되더라도 인원을 제한하면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완화돼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손님들이 오실 거라고 기대가 조금 커요. 그래서 좋긴 한데 그래도 그것만큼 방역 수칙을 좀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한때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한 달여간 문을 닫아야 했던 PC방 업주는 좀 더 빨리 이런 지침이 마련됐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작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생겼다고 하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폐업하는 사장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전에 폐업을 많이 막을 수 있었겠죠.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는 건 오는 7일부터입니다. 지침이 세분화하는 만큼 지역별, 업종별로 달라진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석유류와 전기, 수도, 가스료 등이 하락하며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61로 전년 동월 대비 0.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9월에 1% 상승했던 물가는 한 달 만에 다시 0%대로 떨어졌습니다. 휘발유가 13.5%, 경유 18.3%, 등유 14.8% 등 석유류 가격이 14% 떨어졌고 도시가스도 10.3% 하락했습니다. 반면 농축수산물 가격은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가 늦어지고 수능이 2주일 연기되는 상황에서도 고3 수험생과 졸업생들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는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도움이 될지 신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나친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모의평가에서 실수로 틀렸거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특정 영역에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 또 실수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면 영역별로 2문항, 3문항 정도는 더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활용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자는 시간을 줄이고 학습량을 늘리면 학습 패턴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모든 영역을 다 정리하기보다는 취약 단원을 뽑아 익숙한 책으로 기본 개념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대학의 수능 반영 영역이나 짧은 시간에 성적을 올리기 좋은 탐구 영역에 집중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고사장 환경을 염두에 두고 마무리 학습을 해야 합니다. 2주 늦춰진 12월 수능이라 난방이 켜진 상태에서 가림막에 마스크까지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장이 긴 지문이 많이 나오는 국어 1교시에는 가림막으로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실전처럼 환경을 갖추고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이런 바이오 리듬을 실제 수능하고 조금 맞춰나가는 작업이 한 3주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입시 전문가들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해 코로나19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오늘 새벽 설악산과 태백산 등 강원 산간에서 올가을 첫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반쯤 설악산 대청봉 부근에 내리던 비가 눈으로 변하면서 첫 눈이 관측됐습니다. 이번 첫눈은 지난해보다 17일 늦게 내렸습니다. 이 밖에 태백산과 광덕산 등 강원 산간에도 밤사이 눈이 조금 쌓였습니다. 공식 기록으로 남는 올해의 첫눈은 사람이 있는 관측소에서 실제 관찰될 만큼 내리는 눈을 말합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되면 추위와 함께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국민의 불안을 덜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배출 저감 장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데 이를 어기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하늘은 맑아졌습니다.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든 데다 같은 이유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예년과 크게 달라섭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여전히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초미세먼지를 마시면 코로나 저항력도 함께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납품 일수를 길게는 6일까지 줄여보겠다고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해결사라는 인식을 같이 하며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작지만 소중한 실천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먼저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저감 장치를 달 수 없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겨울처럼 석탄 발전소의 가동도 최대한 억제됩니다. 불가피한 가동에도 최대 출력 상한 80%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또 어린이집 등의 공기청정기 관리 전수검사도 곧 시작합니다.
최근 3년간 12월에서 3월까지의 초미세먼지 납품 일수는 무려 33일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등 미래차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래 자동차 산업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산업부는 그동안 미래차 관련 업무를 자동차 항공과에서 수행해왔지만 세계 시장 경쟁이 치열해져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차과는 미래차 분야의 기술 개발, 사업화, 보급 활성화, 산업 인프라 조성, 연관 산업 융복합, 글로벌 규제 대응의 업무를 맡습니다. 정부는 미래차과 과장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혁신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에 이어 이동 제한 조치까지 내려진 프랑스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넘게 발생하며 최다 기록을 8일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현지 시간 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만 2,518명 늘어 누적 확진자 146만 6,433명, 사망자는 418명 증가해서 총 3만 7,43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7일간 검사 대비 양성 판정 비율은 20.6%로 검사를 받는 5명 중 1명이 확진자인 셈입니다. 지난달 17일부터 파리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했고 24일부터는 통금 지역을 인구 69%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대폭 확대했으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간 5일부터 적용할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현지 시간 2일 하원에 출석해 봉쇄 조치 제도입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지난 주말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는 5일부터 12월 2일까지 4주간 잉글랜드 전역에 봉쇄 조치를 재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필수 업종 가게, 술집과 식당 등의 영업이 중단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택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하원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4일 표결할 예정입니다. 존슨 총리는 최근 데이터를 볼 때 전국적 수준에서 추가 대응을 취하는 것 외에 대안은 없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하면 국민 보건 서비스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의료진이 의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유럽 각국이 잇따라 규제 조치를 재도입하거나 예고하면서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규제 시행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있지만 당장 타격을 입는 업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입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되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 문을 강제 개방하기 위해 그라인더까지 동원했습니다. 경찰은 나이트클럽 안에서 야간 외출 금지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6명을 적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빚어낸 전례 없는 광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럽 국가들이 규제를 속속 재도입하는 가운데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히느라 부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코로나19 감염고리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월요일부터 한 달간 부분 봉쇄 시행에 나섰습니다. 숙박업체는 여행객을 받을 수 없고 문화시설의 영업도 금지됩니다. Wir sind ganz wesentlich davon abhängig, dass die große Zahl der Menschen einfach vernünftig ist und mitmacht und damit andere Menschenleben auch rettet und hilft. 세계보건기구 WHO 등 여러 국제기구가 모여있는 스위스 제네바도 현지 시간 월요일 오후 7시부터 이달 말까지 부분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식당과 술집, 영화관, 박물관 등 비필수 영업장의 영업이 중단됩니다. 이탈리아도 야간에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고 주말 쇼핑몰 영업을 중단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상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Siamo cittadini di serie C. Allora noi non abbiamo diritto alle ferie, non abbiamo diritto alla malattia, non abbiamo diritto a niente, non ci tocca niente. Però in questa situazione, visto che c'è la crisi è per tutti, andiamo sostenuti. 유럽 각국이 아직까지는 지난 봄 도입했던 전면 봉쇄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추가적인 고강도 조치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차기 사무총장 선출이 한 달 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일 제네바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서 제네바 당국이 앞으로 약 한 달간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부분 봉쇄 조치에 돌입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일부 대면 회의가 화상회의로 전환될 수 있는 가운데 WTO 고위 관리들은 9일 일반 이사회 회의를 열고 오콘조이베알라 후보를 공식 승인하려던 계획을 연기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WTO 측은 회원국 전체의 동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일 특별 일반 이사회를 열고 오콘조이베알라 후보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새 대통령을 결정하는 대선 투표가 우리 시각으로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 미국 국민의 선택은 누구일지 관심인데요. 결과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을 뽑는 2020 대선. 수개월의 대장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선택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을 조기에 개발하고 보급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며 미국의 경기 회복이 시작됐고 내년에는 급반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Biden will deliver poverty, misery, depression. I will deliver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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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greatest econom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at's going to be next year. You see it.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 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열주의 탓에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통합해 미국의 자존심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can put an end to a presidency that has failed to protect this nation. We can put an end to a presidency that fanned the flames of hate, poured gasoline on every opportunity he had. All across this nation. 미국의 대선 투표는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빅스빌 노치부터 시작됩니다. 50개 주마다 시차와 선거 방식이 달라 본격적인 투표는 대다수주가 몰려있는 동부 주들이 투표에 들어가면서 본격화합니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대로 이뤄지는데 내일 오전 8시 인디애나와 켄터키주를 시작으로 차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 결과는 별 문제가 없는 경우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서너 시쯤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오늘 치러지는 미 대선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선거 열기를 반영하듯 기록적인 투표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1억 명 가까이 사전 투표를 마친 가운데 현장 투표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투표소에 나오느냐가 승패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9,5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계에서 빠졌거나 선거일 이후에도 들어오는 우편 투표를 감안할 때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1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이 뜨거운 투표 열기를 반영해 전문가들은 4년 전에 1억 3,800여만 명보다 많은 1억 6천여만 명이 투표해 60% 후반대의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50% 초중반의 투표율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유례없이 높은 투표율입니다. 4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사전 투표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편 투표를, 공화당 지지자들은 현장 투표를 선호한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입니다. 이런 선호도 차이가 개표 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승패를 가를 경합주 가운데 플로리다와 조지아, 오하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우편 투표를 먼저 개표하기 때문에
초반 바이든 후보가 우세를 보이다가 선거 당일 투표가 더해지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대로 우편 투표 개표가 늦을 수밖에 없는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주는 개표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겠지만 우편 투표가 더해지면 결과를 알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일 3일 후까지 유효한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를 받도록 한 펜실베니아주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And I don't think it's fair that we have to wait a long period of time after the election. 결국 공화당 지지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장 투표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미 대선은 간접선거로 각 주별로 배정된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인 270명 이상을 차지하는 후보가 승리하게 됩니다. 연방제를 채택한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로 주별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 독식제입니다. 미 대선의 특징과 절차를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직접 대통령 후보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단에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체 득표율과 상관없이 선거로 선출된 538명 선거인단의 투표로 대통령이 결정됩니다. 선거인단 538명은 각 주에서 선출하는 연방 상원의원 100명에 하원의원 435명, 그리고 의원이 없는 워싱턴 DC에 배정된 선거인단 3명을 더한 숫자입니다. 50개 주에서 각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듯이 2명의 선거인단이 각 주에 배정되고 인구수에 따라 10년마다 조정되는 연방 하원의원 숫자만큼 선거인단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선거인단 또한 5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텍사스주 38명, 뉴욕주와 플로리다주 29명의 순입니다.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와 몬태나, 델라웨어 등 7개 주는 선거인단이 3명에 불과합니다.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차지하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승자 독식제로 운영됩니다. 각 주별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를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데 선거인단 4명의 메인주와 5명의 네브래스카주는 좀 다릅니다. 주 전체에서 승리한 후보가 우선 2명의 선거인단을 가져가고 각 선거구별로 승자를 따로 가려 선거인단을 배정합니다. 이처럼 선거인단 투표를 하기 때문에 2000년 엘고어 후보와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전체 득표에서는 앞섰지만 확보한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패배했습니다. 선거인단은 12월 둘째 주 수요일 다음에 오는 월요일, 그러니까 올해는 12월 14일 각 주의 수도에 모여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에 대한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와 다르지 않은 요식행위에 불과해 개표와 함께 당락이 사실상 확정됩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공식 결정은 내년 1월 6일 미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한 후 공표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미국 대선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맹추격으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패는 6개 경합주의 표심에 달려 있습니다. 사상 최대를 기록한 사전투표도 당락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의 향방은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북부 3개주와 선벨트로 불리는 남부 3개주에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러스트벨트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벨트인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는 초박빙 승부가 예상됩니다. 나머지 주는 지난 대선 때와 같다고 가정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선벨트 3곳을 이기고 러스트벨트 중 한 곳을 가져와야 재선이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 바이든 후보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러스트벨트 3곳만 싹쓸이해도 당선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은 개표가 빨리 이루어지는 플로리다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경우 대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질 경우 승부의 축이 바이든 후보 쪽으로 급격히 기울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급증한 사전투표도 변수입니다. 미국 선거 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전투표자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가 많아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자가 많아지면서 개표 과정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바로 우편투표 때문입니다. 개표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려 당선자 윤곽이 종전보다 늦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선거 당일 결과와 투표일 이후 우편투표 집계분이 포함된 최종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선 불복과 소송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the scam of all time, and hopefully the federal judges, all respected, all highly respected, hopefully they'll be able to see this clearly and stop it. 이렇게 되면 양측 지지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미국이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에 속한 청산도는 급경사에 돌이 많아 물빠짐이 심해서 농사를 짓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지역의 독특한 방식의 논을 조성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400년 전통의 농업 방식, 바로 청산도의 구들장 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